금리 인하 가능성을 저는 한 30% 봅니다. 7월달. 그리고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 가이던스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9월달에 금리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 금리 인하 했다고 생각을 해. 선반영을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자산시장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7월달 동결하며 인하 시그널 가능성. 자, 봅시다. 제가 주말 방송에서도 살짝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젠 7월 28일이니까 29, 30, 30일 이제 3일 뒤에 발표를 하네요. FOMC 연준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1번 동결, 2번 인하. 여러분들의 선택은 1번 동결, 2번 인하. 여러분들의 선택은 3일 뒤에 7월 31일 FOMC. 제가 인하 가능성도 좀 있을 겁니다. 얘기 드리니까 2번도 좀 많죠? 좀 세뇌가 먹혔어. 가스라이팅이 좀 먹혔어. 2번. 좋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동결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봅시다. 현재 미국이 지금 6개 국가와 협상을 했는데 영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EU까지 그리고 지금 중국 협상 중에 있죠. 아마 안 될 걸로 봅니다. 얘네들은 아마 11월 달까지 유예할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한국이 된다고 가정하면 중요 무역 국가 다 포함해서 한 7개 국가. 그리고 또 오늘 또 뭐 한 12개 국가인가? 몇 개 국가 또 협상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미 협상 완료된 국가만 6개 국가예요. 아까 이제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지만은 다 후루꾸라고 말씀드렸죠? 다 거짓말이에요. 협상 진짜 완료된 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나 중간선거 전까지 이렇게 받아냈어. 그냥 자랑용이에요. 사인한 거 없습니다. 도장 찍은 거 없어요. 무튼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6개 협상한 게 중요한 거니까 서로 입으로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중국까지 7개 유예할 거고 한국까지 8개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EU가 좀 빨리 끝났어. 미국이랑. 요거는 번외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상반기에 여러분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트럼프 1기 때 1년 6개월 지속됐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때도 오래될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이 트럼프 1기 때 1년 6개월 동안 무역전쟁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무역전쟁 시작됐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시즌 종료예요.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기 때랑 2기 때랑은 상황이 다르다고. 2기 때는 금방 끝날 거라고. 그리고 EU가 막 중국이랑 똑같이 무역 보복하게 세게 나왔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랑 EU는 길게 못 싸웁니다. EU가 대들 수 없어요. 금방 끝날 겁니다. 실제로 금방 끝났죠. 금방 끝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우스가 예상한 대로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이 장기적으로 못 끌고 갔어. 여러분들 좀 기사 보시면은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막 라가르드 총재도 막 나와가지고 미국이랑 싸운다, 우리 보복한다, EU 무역 대변인도 막 그러고 세게 나간다 그랬는데 왜 지금 협상을 했을까? 15%에다가 몇천억 달러 사준다 그러고. EU가 싸울 수 없는 이유, 가장 큰 첫 번째가 경제죠. ECB에서 금리를 계속 내립니다. 금리를 내린 이유는 뭐예요? 경제 성장률이 지금 역성장이 나오고 있죠.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무역 전쟁을 해요? 자기가 준비가 돼야지 보복 관세도 때리고 전쟁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경제입니다. 두 번째 뭘까? 방위예요, 방위. 1차, 2차 둘 다 유럽에서 났죠. 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너무 활발했어. 비일비재했어. 그렇기 때문에 EU라는 한 소속이 생겼고 그 EU가 생긴 이후부터는 전쟁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볼게요. 그동안 EU라는 이런 소속 단체가 생겼고 어찌됐든 간에 전범 국가니까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동안 해당하는 전범 국가에 속해 있던 뭐 독일이나 아니면 유럽의 이런 방산업들은 계속 쇠퇴했어요. 왜? 본인들이 공장을 짓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미국은 그만큼 방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군사를 지원해주고 방위 쪽을 미국이 전담을 맡아줬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줄 필요성이 있을까?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이 유럽에 있는 군사적 이런 목적들을 가진 이런 단체들을 미국으로 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흔들릴 수 있겠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공격을 당했어. 남 얘기일까?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부터 벌벌 떨기 시작하겠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러시아한테 흔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마저도 원유나 천연가스 지금 러시아한테 공급 못 받았던 거 미국한테 지금 기대고 있죠. EU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못 싸운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EU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줬는데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추후에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을 할 때 지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망을 깔던 철도를 깔던 지네들 기업,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지네들이 지원해준 분담금만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전쟁을 통해서 가져가는 게 계속 줄어들어. 러시아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미국이 지원을 안 해주니까 거의 러시아 그냥 다 가져가. EU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한테 그나마 지원해줬던 이 지원금들을 회수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언제든지 러시아의 다음 타겟이 본인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독일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개헌을 해가면서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찍겠다 하고 있죠. 그러면 EU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랑 관세 협상 못해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금리가 낮았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장이 금리 내려주고 미국의 국채 금리 낮았잖아요. 트럼프는 EU한테 30% 내밀었을 거예요. 영수증 30%짜리 내밀었을 겁니다. 이거 그냥 요지부동일 거예요. 아마 안 해줬을 거예요. 무조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장기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EU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했고 좀 빠르게 끝났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금리 인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총 6개 국가와 협상을 했는데 조금 너무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느낌에는 어때요? 여러분 그럼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이번에 EU랑 그 스코틀랜드였나? 골프장 가가지고 그 무역 협상 담당자랑 골프 치면서 안 될 것 같아요. 대다수의 의견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꿔놓을 것 같았다고 했어. EU랑 협상한 거는 이제 종이는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데 마지막에 트럼프가 틀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 예상과 밖에 이번 주말에 협상이 딱 발표가 됐죠. 엄청 서두르는 것 같아. 왜 그럴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요새 앱스타인 이슈 시끌벅적하죠. 트럼프 대통령 그 일론 머스크랑 서로 등 돌리고 이제 싸우고 나서부터 앱스타인 미성년자 관련된 트럼프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월가에 있는 신문들이나 아니면 외신들을 안 보셔서 그러지 지금 월가나 외신 입장에서는 앱스타인 관련된 얘기들이 엄청 화제예요. 지금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관련된 기사들 많이 보셔서 그러지 전 매일 보잖아요. 엄청 시끌시끌해.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클린턴, 빌 게이츠 다 나왔어. 맞아, 마가 지지 맞아. 자, 근데 지금 이게 왜 난리냐면은 트럼프 지지층들이 있죠. 트럼프 지지층들 중에서도 마가 지지하시는 그 지지자분들마저도 한 10% 가까이가 지금 돌아선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앱스타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걸 여부를 떠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 당장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고 지금 당장 내 공화당에 있는 마가 지지자분들조차도 10%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이라 한다 그러면 내년 중간선거 다 놓치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관세를 더 때려. EU랑 더 싸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지층들이 더 떨어지겠죠? 우후죽순. 더 떨어져.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뭐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겠다. 그래. EU랑 조금 더 줄다리기 하려고 했던 거 화해하자. 화해하자. 일본 오케이 화해하자. 협상 완료. 딱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앱스타인 관련된 이슈도 관세 협상으로 이슈몰이를 할 수 있고 화제를 전환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본인의 지지층들도 올릴 수 있겠죠. 등 돌렸던 지지층들을 다시 우회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EU랑 뭐 일본에 협상한 것들 보면은 안에 속 내용을 보면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사인했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그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냥 6천억 달러 투자할게요. 7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게 마가의 힘입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 자, 두 번째. 뭘까? 오늘 방송의 주제. 금리 인하와 중간 선거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바이든이 재임했을 때는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내리더니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는 금리를 한 번도 안 내렸어. 그 이유를 뭐라 그러죠? 트럼프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향후 물가가 튈 수도 있고 고용시장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라는 게 주된 금리 동결을 했었던 이유였죠.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7월 31일 금리 결정 날 전에 우후죽순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무역 협상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죠. 서둘러서 발표라도 하는 것처럼 최근에 일본 또 누가 발표됐어? EU, 한국 31일까지 한다 요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27일, 28일 미팅 해가지고 그 협상 날짜 잡아가지고 협상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협상 안 되더라도 11월 달까지 유예할 거예요. 시장에 안정감을 주죠. 그럼 거의 미국과 주요 무역 국가들은 관세 협상하거나 혹은 유예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7월 31일 전까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서두를수록 최근에 물가도 낮게 나왔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 볼게요. 트럼프 기자가 이렇게 나와서 묻겠죠. 이번에 나오면은 파월 연준의장님 이번에 관세도 협상됐고 물가도 떨어진 거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금리를 인하 안 했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관세는 뭐 인플레이션이 늦게 오고 뭐 고용시장이 늦게 되고 변명은 하겠죠. 근데 월가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시장의 여론은 제롬 파월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가다가 경기가 침체되거나 물가 상승이라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롬 파월 연준의장한테 화살이 가겠죠. 금리 인하 압박을 할 수
수 있겠죠. 사실 앱스타인 요 파일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건 그 시선 돌리기, 화제 전환 이거는 어떻게 전환을 했을 가능성이 높냐면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방문했죠. 그 철모 쓰고 방문해가지고 막 제로팔 연준이랑 서로 얘기하고 금리 내리고 막 비용이 어떻게 됐고 막 그 얘기했죠. 저는 사실 앱스타인 그 시선을 그걸로 돌렸을 거라 생각해요. 일부러 그렇게 액션을 취했을 거라 생각을 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재촉하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7월 30일 이전에 무역 협상을 빠르게 끝내는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우리가 확인 안 됐으니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백악관에서 연준 조사 중에 있죠. 건물 보수비 25억 달러인가? 많이 썼니 안 썼니? 여러분들 어떤 기관들 어떤 인물들이 간에 털어서 안 나올 사람 없어요. 털어서 안 나올 기관들 없고 진짜 제로팔 연준장이 투명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서 할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지금까지 봐온 트럼프 대통령은 만들어서 할 사람이야. 무언가 정치적 압박도 심하게 받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이거는 음모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음모론 생각.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달 금리 인하 힘들다. 동결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저는 한 30% 봅니다. 7월달. 아무리 낮더라도. 최근까지 한 15% 정도 됐거든요. 올라갔어요. 관세 협상 빨라지는 거 보고. 30% 정도는 우리가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더라도 3일 뒤에 31일 날 무슨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 무슨 얘기? 향후 앞으로 금리 인하 가이던스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앞으로 7월 31일, 8월 23일, 그리고 9월 17일, 8월 23일은 잭스론 미팅이고 9월 17일은 FOMC 회의거든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건 7월 31일, 9월 17일이에요. 7월 31일이랑 8월 23일이랑 이 두 차례 중에 한 곳에서 금리 인하 가이던스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요. 앞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내린다고 얘기는 안 해요. 자기가 밑보일 짓은 안 해. 빠져나갈 구멍이 항상 있어야 돼. 물론 저도 그래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고. 앞을 모르니까. 똑같아 파월 연준장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뭐가? 지금까지 물가가 정상적으로 잘 됐고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좋았고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들러가고 물가가 튀지 않는 이상은 9월 달에 금리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향후 금리 인하 가이던스를 주는 거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했다고 생각을 해. 선반영을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자산 시장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대로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동성이 풀리고 좋은 게 아니라고. 금리 많이 내리잖아요?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더 안 좋다.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건 금리 인하 기대감 플러스 내려봤자 금리 인하 한두 번. 그게 가장 제일 핵심이고 제일 좋다. 그리고 이번 7월 31일 가능성 있는 거는 긴축 종료. 긴축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7월 31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FOMC 나쁘지 않아요. 시장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가능성보다 올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다른 이슈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FOMC 요것만 봤을 때는 시장이 나쁘지 않아. 숏보단 롱에 가깝다. 그래서 7월 31일 날 기대 한번 해보자. 그래서 7월 31일 날 금리 인하 깜짝 금리 인하 하게 되면은 시장 많이 놀랄 거예요. 미친 듯이 쏠 겁니다. 그리고 깜짝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당연히 우리 방송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31일 한번 봅시다. 기대가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나오면 나올수록 앞으로 7월이든 9월이든 11월 12월이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계속 높아진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